자, 일단 요번에 이제 접수 인원입니다. 접수 인원. 6월 모의고사. 일단은 이제 관심사가 이제 이런 거죠. 뭐 의대가 지원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수생들 뭐 혹은 뭐 직장인들도 온다더라 이제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이번 6평에서 졸업생이 얼마나 이제 응시를 했냐면 88,000명 정도예요. 물론 이제 요 숫자가 뭐 2006년 이후에 가장 많은 2006년이면 이제 몇 년 전이죠? 뭐 하여튼 그때 애들이 엄청 많을 때죠, 그렇죠? 어쨌든 그때 이후로 그 평가원 모의고사에 졸업생들이 이만큼 응시를 제일 많이 했다 한 요번에 6평이 그렇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88,300명이었어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대도 그렇고 대성도 그렇고 메가도 그렇고 이제 정말 원장님들하고 쭉 통화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뭐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이제 문의라든지 뭐 반수반들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 기대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애들도 예를 들어서 반수나 뭐 이게 3반수나 이런 거 생각하는 친구들도 볼지 안 볼지 지네들도 아직 결정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이 숫자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늘었어요. 애들이 작년에 6평 접수 인원이 46만인데 올해는 한 47만 정도에서 10,000명 정도 늘었고 졸업생은 생각보다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웃으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 실시간 약대 여기 날짜 보면 여기 입시 사이트에 6월 4일이면 시험날이죠, 그렇죠? 시험날 오후 2시네요. 2시에 약대생이 반 이상은 결석한 듯 강의실에 빈자리가 너무 많네. 애들 다 6평 보러 왔다고. 약대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고민이죠. 얘 왠지 우리 애보다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애들하고 올해 이제 수능에서 경쟁해서 우리 학생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뭐 약대 수시로 간 애들은 어차피 좀 만만한데 정시로 간 애들은 되게 강력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접수 인원. 지금 이제 6평이니까 올해 수능은 얼마나 애들이 응시할지 지금 이제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자, 작년을 보면서 이제 보면은, 자, 이런 거예요. 자, 졸업생. 그러니까 작년에 6월 모의고사 때 88,000이었다고 했죠. 그쵸? 근데 9평 되면은 한 19%좀 늘어요. 졸업생이 한 10만 명 정도. 근데 작년에 수능 당일날 졸업생이 수능 접수를 몇 명 했다? 17만 7천 명. 그러니까 6평보다 2배 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얘네들 중에서 아까 봤던 약대 다니다 한 번 더 본다, 뭐 서울대 걸어놓고 한 번 더 한다 이런 애들이 여기 9평까지도 잘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주변에 수능 대박 났다는 친구 많이 보셨나요? 원래 90%가 평소 보던 거보다 못 봤어나 아니면은 얘가 받아본 모의고사 성적 중에서 제일 못 봤어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은 점점 6평, 9평 수능하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재학생들은 지금 6평 때 37만 명인데 뭐 9평 때는 거의 비슷한데 지금 얘네들이 자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6월 모의고사 때 37만 5천이었는데 작년에 수능 당일날 32만 6천입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요 5만 명 정도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어졌을까요? 못하는 애들이 없어졌을까요? 당연히 못하는 애들이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졸업생들은 이렇게 잘하는 애들 점점 들어오고 공부 안 하는 애들 나중에 수능에서 이제 고3 점점 빠지고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은 이제 재학생 한 65%, 졸업생 한 35% 이런 정도 비율을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갈지 이제 의대 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으니까 갑자기 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예측하기 좀 힘들다. 근데 주요 재정반의 반수반 문의 이런 거는 생각보다 되게 없다고 하더라. 뭐 이런 정도의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선택형 수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하고 과탐하고 선택, 물론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는데, 자,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변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적 기하 하는 애들이 52%, 작년 6월 평가원 때, 그 다음에 확통하는 애들이 48%. 그러니까 문과 애들 중에서도 상위권 애들을 미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적 기하가 조금 더 많은. 근데 이제 5월 학평 보니까 미적 기하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수학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제가 이제 말 실수한 거고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는데 뭐가 변화가 많냐면 이 탐구가 지금 변화가 많아요. 탐구가 변화가 많은 게 작년 6평 때 과탐 응시 인원, 사탐 응시 인원 50대 50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요번 6평 때 과탐 41%, 사탐 58%. 문과 애들이 갑자기 늘었나요? 아니고 이 늘어난 게 뭐? 이과 애들이 이제는 사탐에도 공대도 원서 뭐 물론 모든 대학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공대도 원서 쓸 수 있고 심지어 의학 계열도 사탐에도 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과탐하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이미 사탐론 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당연히 더 넘어가겠죠. 사탐 60% 당연히 넘어갈 거. 지금 6편 끝나고 나서도 고민스러운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얘 과탐 시켜야 되나. 이제 애들은 또 지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엄마 나 사탐 돌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고 더 넘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많으니까 머리 아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찍지도 마시고 계산도 하지 마시고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국사는 다 보니까 이거 있고 직탐 애들 빼고 그럼 사탐 과탐인데 사탐 인원 과탐 인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하면은 나는 사탐 응시 인원에 접수 인원에도 들어가 있고 과탐 인원에도 들어가 있고 중복돼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걸 안 가르쳐 주죠.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문과 애들이 굳이 사탐 안 하고 나는 지구가 원 할래 뭐 이렇게 들어온 애들 현실적으로 거의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치는 애들은 전부 이과 애들 중에서 과탐 2과목 하기 버거우니까 한 과목 사탐 런 하는 애들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그게 몇 명 정도 될 거냐. 작년 같은 경우에 차과탐 추정 인원이 3만 명, 재학생 3만 명, 졸업생 2,300명 정도였는데 올해 지금 추정 인원이 작년보다 재학생은 17,000명 정도 늘었어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과인데 과탐 안 하고 과탐 사탐 하는 애가 작년 대비해서 한 17,000~18,000명 정도 더 늘었다. 졸업생도 한 2,300명에서 9,4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은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하는 이과 애들 비율이 24.2%.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고3 재학생 애들 4명 중에서 1명은 이과 애들인데 과탐 안 하고 과탐 사탐으로 6평을 접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사탐 과목 얘네들이 뭐 했냐? 그래서 지금 이제 6평 이제 실체점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때 다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5월 학평 기준에 보면은 자 작년 대비해서 사탐 과탐에서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5월이니까 이제 재학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회문화 작년보다 15,000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10,000명 늘었고. 얘네들이 뭐다? 문과 애들이 는 게 아니고 이과 애들이 넘어간 애들이 늘었다. 특이한 게 세계지리 이제 문과 애들도 이제 잘 이거 보면은 인원이 세계지리, 한국지리 뭐 이런 애들 경제 이런 거 경제가 제일 안 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과목들인데 세계지리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2,4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원이랑 세계지리랑 내용적으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야 너 나 사탐 한 과목 사탐할래? 그럼 뭐 할래?
아 윤리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지구과학 할 때 좀 비슷한 거 이거 보이는데 이거 할래 뭐 이렇게 넘어간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물리는 거의 비슷하고 화원이 작년 대비해서 재학생들이 6,900명이 줄었어요. 화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는 이제 물리 전공인데 물화생지원 놓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화원이 제일 어려워. 이제 어려운 거 하기 싫다는 거죠. 다 도망가는 6,900명. 화원에 남아있는 애들이 자 물리 선택자들의 국어 수학 점수 뭐 화학원 선택자들의 국어 수학 점수 이런 거 보면은 화원의 점수가 애들이 제일 높아요. 잘하는 애들이 화원에 끝까지 남아있는 거고 도망을 제일 많이 간 게 화원이다. 생원도 많이 도망갔죠? 생원도 거의 5,000명 가까이 도망갔습니다. 또 반면에 과탐2 하는 애들은 작년 대비해서 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다 늘었어요. 과탐2 작년 수능에서 이제 과탐2 하면은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과탐2 하는 애들은 작년 선배들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게 이제 서울대 때문인데 작년에 어땠냐면 서울대가 이제 과탐2 안에도 정시도 수시도 우리 다 받아줘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 애들이 과탐2에서 싹 다 빠져. 그래서 생원 지원으로 거의 다 가.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투 과목에 별로 없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별로 안 높아. 평균 점수가 낮아요. 잘하는 애들이 싹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와. 그래서 작년 6평 때 표점 높게 나오니까 갑자기 작년에 6평 끝나고 여름방학 때 예를 들어서 생원 지원하는데 등급이 3등급, 4등급 나와. 여름방학 때 갑자기 선생님 저 내신할 때 G2 했는데 G2로 수능 바꿀게요 막 이래. 그런 거 한 달 반 공부하고 9평 때 1등급 더. 이게 작년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이미 이제 겪었잖아요 작년 선배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제 올 겨울방학 때부터 뭐 이제 이런 건 어디서 수업도 없으니까 뭐 과외도 하고 팀 수업도 하고 이렇게 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6평 때 작년 대비해서 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늘었다 과탐투가.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 원과목에서 지금 사탐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탐이 지금 사실 3등급 애들도 고민 안 해요. 왜냐면은 한 3개 틀리면 3등급 나오잖아. 3, 4개 틀리면 3등급 나오는데 걔네들의 머릿속은 뭐냐면 내가 이거 공부를 덜 해서 그렇지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나 한두 개 틀리고 무조건 1, 2등급 나온다가 기본 걔네들의 내구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건 어떤 애들 4등급이면 일단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도망가는 건 4, 5, 6등급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과목에서 못하는 애들이 자꾸 사탐이나 이쪽으로 도망가 버리면 일단은 애들 응시 인원이 줄면 어떻게 되죠? 1등급 숫자도 줄어들고 2등급 숫자도 줄어들고 1등급 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잘하는 애들 남아서 평균 점수가 생각보다 높으면 표준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고 과탐 원과목이 좀 이런 리스크를 올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과탐 투과목 뭐 애들이 막 들어왔으니까 얘네들이 잘하는 애들인지 못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상 등급컷 보니까 결코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과탐2 하는 애들 얘네들의 이제 원래 바람대로 여전히 과탐2 표점이 작년처럼 높을 거냐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높을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다. 자 그래서 탐구 선택 과목 이제 최종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6평 봤으니까 이제 바꾸려면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 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과탐 그대로 밀고 나가느냐.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안 바뀌는 거죠. 바뀔 거면 둘 중에 하나를 사탐으로 돌릴 거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과탐2 지금 내신하고 있는데 과탐2로 돌릴 거냐. 이제 요거 가운데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6평 기준 했는데 한두 개씩 틀려서 과탐 1, 2등급 나왔어요. 이런 애들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1, 2등급 아닌 애들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일단 사탐으로 바꾸고 뭐 과탐2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사탐으로 혹시 한 과목 돌리려고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수시 지금 받은 애들 사탐 돌리면 안 돼요. 뭐 일반 학종쓸 애들은 어차피 최대 안 보니까 상관없고 자 정시에서 사탐을 한 과목 돌리면 정시 때 원서 못 쓰는 대학교가 서울대, 고대, 그 다음 여기는 없지만 홍대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고대는 정시 때 지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 올해 이제 다시 보는데 논술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4개 합 8이에요. 4개 합 8이고 과탐은 한 과목만 들어가는데, 과탐은 탐구는 둘 중에서 잘 본 거 하나를 하지만 응시는 과탐 해야 돼.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돼. 그러니까 사탐, 고대 학종이나 고대 논술 쓸 생각 있다. 그럼 사탐 선택하면 안 돼. 어떻게 하든 과탐에서 등급 올리고 점수를 올려야 돼요. 근데 고대 학추, 나도 내신 괜찮아서 그냥 고대 학추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사탐 돌려도 돼. 지금 탐구 제외하고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이건 3개 합 6이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에서 사탐 했던 안 했던 국어, 수학, 영어에서 최소 맞춰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시에서 동그라미 X 있는데 나머지 옆에 가산점 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강대는 어떤 학교다?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죠? 가산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100분이 96 1등급이나 화학원 100분이 96 1등급이나 똑같이 보겠다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서강대 가고 싶다 그러면은 과탐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과탐 내용이 더 많고 어렵고 잘하는 애들이 과탐에 무조건 더 많죠. 그렇죠? 사탐 애들이 훨씬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공부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는 자, 이과로 쓰면은 3% 가산점 주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교차 지원 나중에 이제 연대, 선생님 저 연대면 과 상관없어요. 교차 지원도 막 하죠. 교차 지원하면은 사탐에 올해는 3% 가산점 줘요. 그럼 학생이 만약에 과탐 하나, 사탐 하나 하면은 사탐에서는 가산점 받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대 같은 연대는 3%인데 이대는 6% 가산점 준다고 그러네. 근데 이제 감이 좀 아직은 안 오긴 해요. 3%면 어느 정도고 6%면 어느 정도냐.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 보도록 하고, 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4점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나쁜 학교 두 학교, 성대랑 한양대는 가산점 예정인데 뭐 얼마 줄지는 뭐 아직 모르겠어. 뭐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정시호강 나올 때 나오면 정시호강 나올 때 나온 거 의미가 없지. 사탐 과탐 선택할지 그거를 수능 접수 끝나고 나와가지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참 괴롭히는. 왜 이렇게 못 살리구나 모르겠어요. 성대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이것도 웃기는데, 자, 내년도 입시안이 지금 나왔어요. 올해 말고 내년 지금 고2 애들. 자, 내년도에는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한다도 아니고 부여할 수 있음. 최대 5%. 3%인지 4%인지 5%인지 모르겠는데 최대 5%. 그럼 이거 미정이라고 해놓은 거랑 똑같은 얘기지. 근데 5%를 언급을 한 거를 보면은 조금 이제 가산점이 연대가 3%인데 우리는 지금 중대가 5%죠, 그렇죠? 중대 5%, 연대 3%, 뭐 4%, 5%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제 연대가 이거 이제 이런 학교들이 다 이제 정시 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쓰는데,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는 내가 뭐 물투를 했건 생원을 했건 사회분할을 했건 백분위가 얼마면 몇 점 이게 정해지는 건데, 이건 그러면 이제 매번 사과탐 난이도에 따라 매번 시험마다 변표는 매번 달라지니까 그냥 작년 수능 기준으로, 자, 작년 수능 기준으로 보면, 자, 연대 같은 경우는 무슨 과목을 했건 백분위가 89%에서 2등급 끝에 걸렸다. 그러면 연대는 작년 수능 기준으로는 63.39라는 요 점수를 줬어요. 요 점수를 줬는데, 올해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3% 가산점을 주겠다. 그럼 곱하기 1.03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점수가 여기에서 요만큼 뻥튀기 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산점과 가장 근접한 백분위, 사탐 백분위. 자, 그러면 연대는 89인데 뻥튀기해서 가산되면 요 점수가 되는데, 사탐은 보면 사탐 백분위 93 받으면 점수가 65.1이고
과탐은 89 받으면 가산점 받으면 65.29예요. 요거 두 개가 가장 점수가 비슷비슷하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자, 연대는 과탐 100분이 89랑 사탐 100분이 93이랑 동급이다. 가산점 감안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 애가 과탐 100분이 89 2등급 안에 드는 게 쉽냐, 자신 있냐, 혹은 쉬운 사탐으로 돌려서 100분이 93 2등급 받는 게 쉽냐, 가능성 높냐, 이거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 100분이 89랑 사탐 100분이 94랑 거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4점 이게 좀 크죠. 과탐 100분이 89랑 사탐 100분이 98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는 6%면 자, 과탐 100분이 89 하면 67.7인데 사탐 100분이 100이 67.2이야. 이렇게 해도 과탐 100분이 89가 조금 더 점수가 높다. 이 이대 가고 싶으면 사탐 절대로 돌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건 그냥 이제 저게 3% 가산, 5% 가산 이런 게 어떤 정도 의미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 현실에서는 학생이 이제 엄마 나 사탐런 할 때 목표는 엄마 나 100분이 과탐 지금 89에서 2등급 가능한데 나 사탐에서 2등급 조금 안정적인 2등급을 할래 그래서 사탐할래 이런 애들 없잖아요, 그렇죠? 나 과탐 지금 4등급인데 사탐에서 엄마 내가 1등급 찍을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현실 뭐 감 잡는 거는 이런 거고 현실에서는 이건 의미가 없고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과탐에서 자 요번 6편에서 2등급 컷 걸리고 3등급 컷에 걸렸대. 그러면 이제 변표가 이제 지금 연대 시뮬레이션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니면 컨설팅 받고 얘 이거 지금 수학도 지금 미적도 지금 덜 돼 있고 이거 못하겠고 얘는 가지고 하고 얘는 사탐 런 하자. 만약에 이렇게 결론되면. 그래서 자, 과탐 결국 수능날 과탐 A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똑같이 성적이 나왔어. 근데 얘는 사탐으로 바꿔서 이제 좀 점수가 올랐어.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볼게요. 첫 번째 이제 3, 4 사이에 걸렸는데 그래도 2컷 사탐으로 바꿔서 2컷은 됐다. 아니면 1컷까지 올랐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바꾼 게 얼마나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계산이 복잡한데 그냥 결론만 이제 느낌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 때 연대는 탐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탐구의 비중이 되게 높은 학교죠. 보면은 국어는 그대로 쓰고 수학은 곱하기 1점하고 탐구도 곱하기 1.5배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대는 탐구 비중이 되게 큰데 지금 얘가 이제 과탐을 그대로 가서 3등급 컷, 3, 4등급 컷에 여기 걸려 있으면 탐구 점수가 얘들 여기 점수 합한 거에서 가중치 곱하기 1.5배 하고 거기에서 최종 환산 비율 곱해서 그럼 연대 환산 점수가 탐구에 해당하는 점수가 210.3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과탐 이거 3, 4 걸려있고 이거 안 돼서 이거 버리고 사탐으로 바꿔서 만약에 2등급 컷을 맞았어.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면 점수가 한 4점 오르네요. 그쵸? 아니 1등급 커트라인까지 갔어. 한 9.5네요. 자, 연대 환산 점수로 자 과탐이 3, 4 컷에 걸려 있어서 사탐으로 돌려서 한 개 틀려가지고 1등급 컷에 걸렸어. 그러면 연대 환산 점수로 9점이 좋아진다. 9점이 좋아진다는 건 의미는 작년 연대 정시 결과 보면은 연대에서 의학계열 빼고 컷이 제일 높았던 데가 계양학과 시스템 반도체예요. 실내 건축하고 요 점수 차이가 한 9점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3, 4 걸리면 어차피 연대를 쓰지도 못하고 3, 4 걸려서 이제 이런데 사탐으로 바꿔서 이제 한두 개 틀에서 1등급 컷에 걸렸더니 내가 실내 건축과래가 삼성전자 장학금 받고 연대공대 제일 높은 과에 시스템 반도체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자 사탐으로 돌리세요. 제가 지금 선동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연대만 놓고 보면은 저는 연대는 탐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애는 연대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과탐에서 최소한 1, 2는 나와야 돼요. 거의 연대 정시 붙는 애들 중에서 절반은 과탐이 둘 다 1, 1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1, 2는 나와야 돼. 근데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차탐으로, 연대가 목표면 차탐으로 돌리는 거 저는 매우 강추합니다. 자, 뭐 경희대, 예를 들어서 뭐 의학계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희대 이제 일반 공대가 있을 수도 있고 2등급, 3등급 똑같은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꿨을 때, 자, 그냥 원래 이제 3, 4등 컷에 가면은 탐구 점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얘를 자 4탐으로 바꿔서 2컷으로 갔더니 점수가 애게 요거밖에 안 올랐네요. 1점 몇 점? 뭐 이런 거면 굳이 4탐 뭐하러 바꿨을까 고생스럽게. 그래도 1컷까지 가면은 그래도 한 5점 정도는 올라요. 근데 그래봐야 이거 차이가 서울 캠퍼스에 있는 좀 높은 과 약과학과 가냐 아니면은 국제 캠퍼스 가서 유전 생명공학과 가냐 이런 정도 점수 차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일반 학과는 알겠고 뭐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일반 대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대 한양대는 몇 프로인지 가서 뭐 발표 안 한 거 알겠고 뭐 성황대는 상관없고 연대는 3%인데 뭐 중대는 5%고 뭐 이제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일반 대학 말고 선생님 저희는 이제 의학계열 생각하는데 의학계열은 당연히 과탐 해야 되죠. 과탐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이제 의치대 생각합니다. 에이, 사탐 끼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경희대 치대, 연대 치대 얘네들 다 과탐에 가산점 주잖아요. 그렇죠? 사탐 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좀 특이한 애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경희대, 한의대가 자연으로도 뽑고 인문으로도 뽑아요. 근데 자연으로 하면은 경희대는 자연으로 하면 뭐 아까처럼 과탐에 이제 가산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문으로 하면은 미적도 쓸 수 있고 확통도 쓸 수 있는데 사탐도 쓸 수 있고 과탐도 쓸 수 있고 어차피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데 사탐에 가산점 주겠대. 근데 원래 경희대, 한의대 인문은 어떤 애들이 붙냐면 문과 애들 중에서 서울대 뭐 경영 빼고는 다 붙을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와서 붙어요. 그러면 서울대 경영학과, 경희대, 한의대 가서 고민하고 뭐 이제 이런 급인데 근데 다 문과 애들이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 그렇게 해봐야 수학 점수가 연대, 공대 높은 과 붙는 애들 수학 점수보다 밀려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우리 애가 과학에 별로 소질이 별로 없어. 없는 게 확실해. 괜히 이과 보냈어. 그러면은 좀 극단적인 전략을 얘기를 하면은 사탐, 과탐 하나 돌리든지 아니면 사탐 해. 그냥 사탐해가지고 때를 외워 그냥 이제부터. 근데 국어 수학은 좀 하잖아. 그러니까 외워. 그래가서 문과 애들하고 경쟁하는 거죠. 나도 똑같이 사탐해서 나도 가산점 받는데 수학은 문과 애들은 니네보다 그래도 내가 수학 잘하는데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극단적으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고민이 있는데 약대 라인이 연약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여기 경기권에 있는 약대들 있잖아요. 뭐 경기도 좀 해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동국대학대 3%, 삼육대학대 3%, 아주대학대 3%, 한양대 에리카약대 3%. 자, 3%는 이거는 아까 뭐 연대도 이렇게 봤지만 사실 사탐 백분이 조금만 오르면은 과탐 3% 커버를 해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대, 치대 뭐 말도 안 되고, 근데 약대는 아까처럼 뭐 이대학대 6% 이런 건 안 되죠. 중대학대 5% 이런 건 사탐 이런 거 노리는 애들은 사탐 돌리면 안 되고 3% 가산점 경기권에 있는 약대, 동국대, 아주대, 한양대 이런 데 노리는 애들까지는 사탐에서 무조건 다 맞거나 한 개 틀릴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까지가 부터는 좀 옮기는 거를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뭐죠? 가산점 없음.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예를 원광대, 치대 같은 경우도 인문이 있고 자연이 있어요. 인문은 심지어 사탐 두 과목만 시간이에요. 이과 애들이 사탐하고 그러면은 경희대, 한의대 아니면은 원광대, 치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겠죠. 사탕만 받아주니까. 그래서 컷이 엄청 만만해요. 자, 숙대할 때 과탐 한 과목만 필수예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하면은 그 다음에 가산점 없으니까 과탐 한 과목만 보면 나머지 하나를 과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사탐으로 돌리느냐인데 무조건 100분이 높게 나오면 사탐이든 뭐든 과탐이든 무조건 100분이 높게 나오면은 정도가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대도 이대 약대는 과탐에 가산점 주지만 문과 모집 단위로 해서 미래산업약학으로 들어가면은 가산점 없어요. 건대 수의대도 가산점 없어. 근데 건대 수의대 우리 수의대 가고 싶은데 서울대는 좀 힘들 것 같고 과탐수 가산점 이런 것까지 해서 서울대 수의대는 좀 힘들 것 같고 건대 수의대는 너무 좋죠. 사탐은 똑같은데 이런 게 목표인 애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한의대들 한의대도 되게 사탐에 후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는 의대는 가고 싶지만 점수는 좀 모자라고 약대보다는 그래도 한의대가 의사 자격증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친구들은 네, 사탐으로 가는 게 올해 대학 가기 훨씬 쉬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슈, 탐구 과목 지금 이제 애들이 엄청 사탐을 이미 하고 있고 더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사탐 선택했을 때 유불리 되는 대학 안 되는 대학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가채점, 요거는 6평 대충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국어부터 보면은 자, 엄매하고 화작인데 일단 이번 국어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뭐 작년 수능보다는 확실히 좀 쉬운 것 같아요. 국어가 보면은 자, 3년 전에 국어 만점자가 전국에 28명 나왔어요. 이때 뭐 난리 났었죠. 뭐 무슨 물리학 지문을 내가지고 비문학 지문으로. 그러고 나서 좀 쉬워져서 그 다음에는 만점자가 300명대 나왔다가 작년에 또 만점자가 64명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예상은 한 200 몇십 명 정도 국어 만점자 이번 6편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이제 성적표 나와야 하는 거고. 그래서 표준 점수가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올해 국어 우리 학생이 이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공부는 원래 다 열심히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수능 보면은 표준 점수가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국어 표준 점수가 150점이에요. 만점 받는 거. 수학이 148인데 수학보다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 요번 6평도 예상 표점이 뭐 146, 147 이렇게 해서 되게 높아요, 지금. 근데 만점자 보면은 어쨌든 뭐 작년 수능보다는 좀 많이 쉬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표점은 되게 높은 상황이다. 뭐 물론 이제 가채점 예상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특이한 현상인데 엄매하고 화작하고 지금 점수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이제 작년 수능에 보면은 이제 엄매하고 화작하고 표준 점수는 만점권에서는 4점 차이 나고 작년 6평 때도 4점 차이 나고 근데 지금 1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렇죠? 1등은 컷에서 2점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가채점 결과 맞는지 틀린지는 이것도 성적표에 나와봐야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엄매가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죠. 기본 한 3, 4점 이상 무조건 엄매하는 애들보다 손해보고 시작했는데 지금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성적이 나오고 나서 학생들의 성적 분포, 평균 이런 거 봐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저희 엄매 너무 힘들어해요. 뭐 이런 친구들은 화작 바꾸는 것도 고민을 마지막으로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자, 수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만점이 이제 148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표점 예상 만점 예상 6평이 151점 작년 수능보다 더 높죠, 그렇죠? 수학은 어렵게 나왔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학력 수준이 좀 떨어져 있다고 이제 보이는 게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수학 만점 받은 애들이 900명 정도 나왔어요, 전국에. 작년에는 그보다 좀 줄어가지고 한 600명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만점자 예상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시대랑 대성이랑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 대략 한 5, 600명 정도? 그럼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표점은 훨씬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난이도 뭐 만점 받는 애들 숫자나 1컷 이런 거는 뭐 비슷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평균이 낮으니까 표점이 지금 이게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1컷이 이제 보면 1등급 컷이 항상 지금 보면 작년에 미적했을 때 4개 틀린 애들까지 1등급 84등까지 뭐 계속 84가 1등급 컷입니다. 근데 뭐 작년에도 보면 6월 모평 때는 79점이 1등급 컷이었죠, 그렇죠? 지금 이번 6월 모평도 아마 79점, 80점이 1등급 컷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5개 틀린 애들까지 1등급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아까 봤던 이제 반수생들 이런 애들 잘하는 애들 위에 계속 들어오면 컷이 이제 79, 80에서 뭐 83, 84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학 난이도는 대략 뭐 작년 수능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애들의 학력 수준은 작년 수능 봤을 때 애들 수준보다는 확실히 좀 낮은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시험 가지고 애들이 뭐 얘기를 많이 하던가요? 작년에 이래가지고 엄청 절대평가 바꾸고 나서 아니 1등급이 4.7%면 그냥 절대평가 왜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게시판이던데 뭐 게시판에 그 이의 신청하라고 해놨더니 이의 신청은 안 하고 영어 난이도 지정 역대 최악의 모의평가 절대평가 취지를 완전 무시한 출제위원장님 반성하십시오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써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뭐 기간마다 다른데 메가는 뭐 작년 수능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그러고 대성이나 뭐 이투스 이런 데들은 한 2%, 1등급 2%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어쨌든 어렵게 나온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어하고 영어는 올해 되게 난이도 있게 어렵게 나와서 변별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고 봐야 돼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거를 시행하는 취지 자체가 시험 문제 내보고 난이도 조절하고 올해 애들의 상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국어 영어 그렇게 불수능 내놓고 욕먹고 지금 또 6평대 이러고 있고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1등급 받아야 돼요. 1등급 받아야 되는데 영어 얘기는 이제 원래 잘 안 하는데 자 일단 이제 정시 때 이제 영어가 2등급이 뜨면 지금 연대 지금 이제 800점 만점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연대랑 고대 보면은 영어 감점되는 비중이 다르죠, 그렇죠? 연대가 조금 더 많이 감점되죠. 그래서 정시 때 원서 쓸 때 너는 연대 가고 싶어, 고대 가고 싶어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너가 영어가 2떡 쓰면 무조건 고대 쓰는 거고 영어 1떡 쓰면은 연대 쓰는 거고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 이 영어 감점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학교들이 한 경희대 고대까지 요 위에 연대, 이대, 홍대, 고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은 영어가 좀 쉽게 나왔는데 이뜨면 좀 타격이 있는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학교들은 뭐 이뜨든 뭐 저 3뜨든 거의 상관없는 뭐 이런 서울대 영어 3등급 떠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영어 3 뜨면은 한 마이너스 2점 정도 되네요. 그거 한 문제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영어 3등급 뜨면 서울대인데. 성대가 이상한데 성대는 이상한 짓 진짜로 많이 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여기 보면 감점되면 몇 점 이렇게 점수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대는 영어 감점이 되면 점수가 얼마나 깎이는지 작년에 언제 발표했냐면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발표했어요. 원서 접수 마감이 뭐 1월 4일이었나 뭐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최초로 이제 상위권 대학 최초로 변환 표준 점수표를 씁니다. 영어도.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처음 도입해서 영어 작년에 이제 2등급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쭉 보고 우리 학교는 영어 2등급까지 감점 없음, 영어 1등급, 2등급 다 그냥 감점 없어 다 와.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2등급이 많았잖아요. 1등급이 4점 몇 프로밖에 안 나왔으니까 전부 다 성대로 몰려가지고 다 망했죠. 그래서 이런 특이하게 이제 반영한 학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아까 봤지만 뭐 연대 정도 말고는 영어 2등급 떠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연대도 작년에는 2등급 좀 난이도 있게 나와서 어렵게 나오니까 연대도 2등급 떠도 정시대 붙는데 이제 문제 없었던 학생들이 많았고, 근데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방 의치한약 이렇게 가면은 영어 2등급 뜨면 아예 못 쓰는 케이스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한 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의대, 카대 의대, 부산대 의대, 중대 의대, 한양대 의대, 뭐 건대 수의대, 경성대, 충북대 의대, 요 정도만 2등급 떠도 사실 정시 때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정도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냥 봐도 영어 2등급 뜨면 단대 천합 마이너스 12점이에요. 못 써요. 그냥 영어 2등급 뜨는 순간. 그래서 의학계열 보면은 영어 2등급 때문에 쓸만한 데가 싹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도 소장님 뭐 이게 지금처럼 만약에 영어 1등급이 2%밖에 안 나오면 그래도 살아남지. 어차피 여기는 다른 애들 다 영어 1등급인데. 그래서 문제 생긴 학교들이 엄청 많다. 작년에 이제 영어 2등급, 작년에 정시 컨설팅의 한 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얘가 이제 기가 막히는데, 작년에 수학 89점까지, 그러니까 수학이 다 맞거나 한 개 틀리면 100분이 100이에요. 다 맞은 애들로 1%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수학 89점까지가 100분이 99야. 기가 막히게 89점 받아서 100분이 99 나왔어요. 국어가 원점수 94점까지 100분이 100이었어. 그 다음에 91점까지가 100분이 99야. 그 다음에 탐구는 둘 다 맞아서 100분이 99, 99. 근데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의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의대 가래가 수학을 3개나 틀렸어. 만점자가 한 600명 나왔는데. 그럼 이제 얘는 그럼 이런 애들 영어도 있던데. 그럼 이런 애는 어디 갈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 3개 틀린 이게 이제 반영 점수가 표준 점수 반영하는 데가 있고 100분위 반영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얘는 100분위는 얘도 표준 점수는 수학 다 맞은 애하고 붙으면 수학 다 맞은 애는 148점이거든요. 얘는 138점이잖아. 수학에서만 이미 10점 지고 들어가. 이게 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100분위는 걔는 100이고 나는 99인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다? 100분위 반영 의학 계열을 다 쓴다. 근데 영어가 2등급이니까 영어 감점이 큰 데는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못 쓰는 게 후룩 해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결국 이제 가군에 건양대 쓰고 나군에 영남대 쓰고 뭐 이제 이렇게 썼는데 다 100분위 반영. 그래서 가군에 건양대 점수 뭐 이렇게 남아. 이거 무조건 붙어. 가천대 의대 마이너스 0.67점 예상것보다 모자란다.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아니. 여기 0.1점 안에 애들이 이만큼씩 모여있어. 상향이라고 빨간색 해놨잖아요. 이거 붙을 가능성은 제로, 그냥 제로. 제가 상향이라고 쓰면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안정적으로 예비 1번으로 붙었고, 나군의 영남대도 뭐 붙었고, 다 그냥 쓸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별로 물어볼 게 없어. 근데 얘가 만약에 영어 2등급은 점수 그게 제일 많은 거 아시죠? 89점이 제일 많아요. 얘도 89점. 근데 얘가 89점이 아니고 91점이어가지고 영어가 1등급 나왔잖아요. 가천대 의대 합격. 영어 2점짜리 한 문제 때문에 가천대 의대 가래가 건양대 의대 가래.
그래서 어쨌든 의학 계열은 영어가 난이도에 상관없이 2등급 안 뜨게 되게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대학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연대 정도만, 연대도 뭐 어렵게 나오면 2등급 떠도 갈 수 있고 연대 정도만 좀 문제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탐구. 자, 과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있는데 지금 예상 것들은 뭐 어디 있게 아니고 제가 이제 메가, 이투스, 대성, 진학사, EBS 얘네들 평균 낸 거로 이제 잡은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탐구 과탐을 보면은 자, 원과목들. 자, 작년에 보면 원과목들 표준, 작년에 과탐이 좀 쉽게 나왔단 말이죠. 69점, 다 맞아도 69, 70점 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지금 현재 6평은 보니까 지구학 정도만 아마 조금 어렵게 나와서 표점이 이제 70점 넘길 것 같고 그런 상태고, 지금 1등급 컷 보면은 작년 수능 때 다 맞거나 48, 48, 47, 47 다 맞거나 한 개 틀려야 1등급, 그 다음에 두 개 틀리면 바로 2등급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올해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이거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대. 한 개 틀렸는데도 바로 2등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6월 모평 예상 컷은 뭐 물리화학 생물은 2점짜리 한 개 틀린 것까지 1등급 뜰 것 같고 3점짜리 뜨면 1들지 2들지 성적표 나와봐야 알겠고 이런 상태고, 지구과학은 좀 어렵게 나온다면 한 두 개 틀려도 1등급 뜰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등급 받는 애들이 보면은 뭐 30, 예를 들어 생원 38점, 지원 34점 이렇게 해서 3등급 끝에 걸리면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좀 고민하는 거죠. 근데 생원 38점은 사탐 안 하려고 그럴걸? 여름방학 조금만 외우면 바로 올라간다고 그러고, 두 문제 더 풀면은 2등급인데요 뭐 이렇게. 그래서 판단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 네. 자, 그 다음에 과탐 2 과목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탐 1하고 사탐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자, 과탐 2가 자, 작년에 표준 점수가 작년에 이제 6월 모평 때 난리 났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G2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가 98점이 나와. 말도 안 되는 점수. 자, 뭐 이건 좀 모르셔도 되는 얘기긴 한데, 표준 점수라는 게 과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가 표준 점수가 50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애가 평균이구나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점수 50점 기준으로 우리 애가 평균보다 높으면 이게 50점, 55점, 60점, 67점 이렇게 가는 거고, 보통 원과목은 이제 70점 근방에서 이제 만점 이제 결정되고 하는데 이 98점까지 갔어요. 90점 다 넘었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6평 보고 나 내신할 때 물투 했는데 물투 돌릴래. 애들 막 넘어가는 거죠. 근데 결론, 그래서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결국 막판에 많이 들어와서 표준 점수가 낮아졌죠, 그렇죠? 낮아졌는데 그래도 지금 작년 수능에서 원과목 보면은 70점 넘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화투 80점, 74, 73 이래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까보다 올해는 이미 겨울방학 때부터 우리는 그냥 서울대 생각하고 그냥 과탐2 시키자 뭐 이렇게 간 애들이 작년보다 과목별로 한 1,500명씩 지금 더 6평 때 많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과탐2를 하는 이유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6평에서 예상컷 보면은 1등급 컷이 42, 43점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 틀려, 예를 들어서 한 개 틀려야, 원과목은 한 개 틀려야 1등급이 되고, 여기서 애들이 사탐으로 도망가가지고 1등급도 줄어들고 하면은 한 개 틀린 순간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쉽게 나오면 한 개 틀린 순간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꾸준히 한 3개 틀려도 1등급 안에 들어. 네,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6편 물리 2 문제도 풀어봤는데, 물리 1 역학 문제가 어렵냐, 물리 2 역학 문제가 어렵냐. 물리 2 역학 문제는 맨날 내는 거 똑같이 내고 계산도 훨씬 쉬워요. 근데 아무도 안 해. 그렇게 쉽게 내도 한 3개 틀려도 1등급 나와. 이게 보시면 3등급 컷이 다 24점이잖아요. 절반을 맞으면 2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못 맞아도 3등급 안에 드는 거잖아요. 절반을 맞았다는 거는 찍은 거 포함해서 절반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3등급. 자, 그래서 올해 과탐 투표점, 과탐 투표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년보다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애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작년보다 표점이 조금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원도 지금 사탕로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원보다는 표점이나 등급 따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과탐투에는 이게 표점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이게 보면은 작년에 화투 만점 받은 표점이 80점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작년에 화투 3,600명이 시험 봤는데 지금 한 3개 틀린 애들까지가 한 150명도 안 돼. 얘는 다 2등급이 돼요. 아까 얘기했죠? 반을 못 맞춘 애들이 전체 응시생의 3분의 2가 반을 못 맞춰요. 찍은 거 포함해서 반을 못 맞춘 애들이 3분의 2.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네들은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얘네들은? 얘네들 그냥 예체능이 많아요. 예체능 사탐하지 않나요? 아니 걔네들 사탐도 안 하는 애들. 어차피 찍을 건데 과탐투가 표점이 높게 나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찍어서 한 15점 해도 얘는 6등급 나오잖아. 그래서 과탐투가 지금 이 상위권에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린 애들이 올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유입될 거냐. 그 다음에 얘네들 안 하는 애들. 얘네들이 사탕런 할까요? 너무 끔찍한 상상이지만 우리 애가 얘가 화투에서 지금 사회문화를 바꿀까요? 근데 이런 구조가 밑에 이제 안 하는 애들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평균 점수가 낮으면 과탐 표점은 여전히 좀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과탐2 하는 건 이제 이런 애들 때문이죠. 뭐 수학 한 개 틀리고 잘했고, 뭐 국어도 1등급 나왔는데 영어 3등급 뜨고, 지구학 작년에 막판에 상위권 애들 좀 몰려서 2개 틀렸더니 바로 2등급 던져 그렇죠. 그래도 표점은 지구학 만점하고 표점이 똑같아요. 68점. 지구학 2개 틀려도 지원 다 맞은 애랑 표준 점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서울대가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죠. 그래서 영어 3등급 뜨고 지구학 2에 있고 얘는 원서 쓸 때가 여기밖에 없지. 서울대 화생공 뭐 예상컷보다 한 3-4점 남는데 안정 뭐 이렇게 돼버렸어. 서울대가 최초합인데 뭐 고대 연대가 이거 연고대가 점수가 이거 예상컷보다 지금 불합으로 뜨는데 잘하면은 초합 돌아서 경합으로 아슬아슬하게 붙을 수도 있고 이게 뭔 의미? 이게 서울대 화생공 이게 안정 최초합인데. 근데 얘는 그래서 여기 어떻게 갔다고? 그냥 이거 해서 간 거예요. 서울대는 영어 3등급 때도 국어 한 문제 틀린 거 정도, 더 틀린 거 정도밖에 감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지원 만점보다 얘가 낫지. 왜? 얘는 이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3점을 더 주거든. 가산점. 그 다음에 의학계열, 카톨릭 관동의대, 경상국립대 의대, 경성대 의대, 단대, 의대, 치대, 동국대, 의대, 치대, 한의대, 의대, 한의대, 서울대, 뭐 모든 과들, 차의과학대, 약대, 뭐 이런 데 보면 과탐2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뭐 5%, 뭐 심지어는 7%까지도 이렇게 가산점을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노리고 뭐 서울대나 의학계열, 과탐2 뭐 이런 거 노리고 과탐2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아까 갈 필요 없고 아까 3개 틀려도 1등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보다 한 1,500명씩 늘어난 과탐2 6편 응시 인원들이 얘네들이 1,500명이나 늘어났으면은 1등 컷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3개 틀려도 1등급. 올해 입시 제도도 막 꼬여있지만 올해 애들도 분석하기 참 힘드네.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사나 이렇게 싶으세요? 자, 의대 증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확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올고 그름의 문제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증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언론에 보면 1,500 몇십 명 이렇게 증원됐다 확정 이렇게 될 거였는데 차이과학대학대에서 이제 의전 인원을 제하고 나면 대입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1,470명 정도가 이제 증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 경기권의 수도권에 뭐 서울 쪽에 있는 의대는 어차피 증원이 안 되는 거고 경기권 대박이죠, 그렇죠? 성대는 어떨 때는 자기네들 뭐 메이저고 인서울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럴 때는 자기는 경기권이고 이렇게 얘기해서 70명. 울산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교 울산에 있는데 70명. 가천 아주이나 90명, 70명, 71명. 경기권 대박입니다. 가천 아주이나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방 주요 의대 지금 여기 이제 순서로 쭉 해놓은 거는 제가 생각하는 느끼는 요즘 학생들의 의대 선호순 뭐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 왜 카톨릭 광동대가 영남대보다 높아요? 뭐 이런 거 이제 따지지 마시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수많은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넌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했을 때 순위인데 뭐 한림대, 순천향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연세미대 뭐 어쨌든 해서 국립대랑 지방 주요 의대 이렇게 해서 뭐 순천향대 57명 늘고 경북대 45명, 충남대 45명, 경상국립대 60명 어쨌든 국립대랑 주요 의대에서 500명 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 의대들 해서 6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1,470명, 1,500명 조금 안 되게 늘었다. 자, 얘네들이 1,500명 는 애들이 이제 어떻게 뽑냐? 일단은 첫 번째 일반하고 지역하고 나뉘죠, 그렇죠? 자, 늘어나는데 작년하고 정원에서 아까 1,400 몇십 명에서 그래서 뭐 특별 전형, 무슨 전형인데 이런 거 빼고 정원 내만 따지면 1,300명 정도 된 거예요. 자, 1,300명 중에서 일반이 이만큼 늘고 지역이 이만큼 늘고 어쨌든 지역 할당으로 그러니까 지역 인재 그러니까 그쪽 지역 학생들만 원서 쓸 수 있는 전형으로 배정된 게 일반 는 거보다는 조금 더 많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쪽이 확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일반 더 많이 늘었다. 그 다음에 수시 정시 어떻게 되냐? 수시 정시 수시에서 한 960명 늘고 6,300명이 수시에서 한 1,000명 가까이 늘고 정시가 한 300 몇십 명 정도 늘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인원이 뭐가 압도적으로 많다?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다음에 지역인 이 수시에서 늘어난 인원들 이제 일반 있고 지역이 있죠, 그렇죠? 요게 이제 원래 이제 의대 증원의 취지죠, 그렇죠? 지역 이제 수시에서 수능이 별로 강하지 않더라도 교과 성적 좋고 이런 고 지역 학생들 그래서 600명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뽑습니다. 정시도 이제 한 300명 정도 늘었고요. 자, 요런 뭐 지역 인재 일반, 그 다음에 수시 정시 늘어난 인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길 거예요. 작년에 이제 수시 지역 인재 전형에서 이제 빵꾸 난 사례, 충남대 이제 제가 이제 뭐 내일도 이제 대전 지역 가서 이제 설명회가 있는데 대전은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시끌시끌해요 지금. 자, 그래서 충남의면 연세미래의하고 충남의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대나 연세미래보다는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 수시에서 이제 교과 학종 이렇게 뽑는데 수시 교과가 저희도 쓸 수 있는 일반 전형이 있고 충남 대전 지역 애들만 쓸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이 있고 23명, 20명 작년에 뽑았어요. 최저는 3학 3대 가로하고 2라는 거는 과탐은 뭐 절사도 아니고 잘본 하나도 아니고 평균 들어가고 만약에 1, 2 나오면 1.5면 그냥 2로 쳐야 된다. 절사 안 해준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수학은 빼면 안 되고 그래서 최저가 조금 까다로운 학교 중에 하나긴 해요. 이 입결도 높고 최저도 까다로우니까 작년 경쟁률이 일반은 10대를 나왔고 지역은 8대를 나왔어요. 자, 근데 작년에 여기서 영어가 이제 박살나고 그랬잖아요. 영어에서 영어 1등 못 받는 애들 엄청 많아서 최저 충족률이 일반으로 쓴 애들이 38%,
지역으로 쓴 애들 32%밖에 안 나왔어요. 한 3분의 1에서 원서 쓴 애들 중에서 3명 중에 2명은 최저 때문에 이제 떨어져. 경쟁률도 별로 안 높은데 10대 8대 1. 여기서 3명 중에 2명은 최저 때문에 떨어져. 초등학교 엄청 돌았죠. 23명 뽑는데 예비 49번까지 돌아. 20명 뽑는데 예비 29번까지 돌아. 최종 경쟁률이 일반은 1.22대 1이고, 그러니까 최저 맞춘 애들 중에서 추가학교까지 붙은 애들까지 하면은 1.2대 1이고 이건 1.06대 1. 그치만 성적은 어마무시합니다. 자, 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최저 3학사 수학과반에서 맞추고 일반으로 붙은 애들 내신 평균이 1.07. 근데 지역이 좀 낮죠. 1.43이에요. 70% 컷 보면은 낮아 보이진 않나요? 1.1인데 70% 컷이 1.5야. 아니 근데 70% 컷이 그럼 20명 뽑는데 70% 컷이면 14등인 애가 한 1.2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14명은 1.25보다 내신 성적이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균이 1.43으로 떨어지지? 그럼 이 뒤에 마지막에 붙은 대여섯 명이 어떤 애들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48 붙었어. 심지어 이제 얘가 붙었는데 1.1대 1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 뒤에 요거보다 내신이 더 안 좋은데 최저는 맞췄고 지른데 예비 번호 29번이니까 얘가 예비 29번이고 예비 30번과 31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막 쓰는 거지. 근데 얘는 이제 제가 이제 언학교 학생인지 아는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언학교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교겠죠. 내신 그 학교에서 내신 3등급 중반인데 3학사 수학 포함해서 최저 이런 거 다 맞추고 하니까 이미 이제 의대 증원이 되기 전에도 이런 빵꾸들이 최저 높은 데서는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죠. 물론 그런 거 본 거 있지. 우리 애가 이제 과고 학생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디 지방대 의대 3등급 때인데 붙었다더라고. 있죠. 있는데 교과전형에서 3.38이면 예전 최저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3.38이면 얘 서울에 인서울 못하는, 교과로 인서울 못하는 아무 데도 붙을 데가 없어요. 올해 좀 이런 재밌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뭐냐, 뭐 약 올리냐,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못 쓰는데 약 올리냐. 근데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죠. 의대 정시가 얼마나 는데 이게 일단 제일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 이제 정시 느는 것도 일반이 있고 지역 이제 할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빼고 이제 일반에서 보면은 일단 메이저 의대에서는 뭐 성대 때문에 이제 좀 늘고 나머지 똑같죠, 그렇죠? 올 때 보니까 정시 인원 증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 얘는 증가 없는 학교죠. 고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에서 인서울 의대 여기는 살짝 줄었어요, 작년보다. 여기가 대박이에요. 수도권인데 가천, 아주, 인하에서 작년보다 정시 인원이 105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한림, 순천향, 뭐 당구 뭐 해서 주요 의대들 한 30명 정도 늘고, 국립대들 라인이 정시에서 120명 정도 늘고. 그래서 요렇게 요게 는 게 이제 지역하고 합해서고, 요 중에서 자 일반으로 는 게 이제 작년 여기 지금 의대에서 의대 정시에서 209명 정도가 작년보다 더 많이 뽑는다. 그래서 작년에 정시 의대 919명 뽑았는데 올해는 1128명 정도 뽑는다. 이러면은 의대 커트라인 낮아질까요, 안 낮아질까요? 정시 커트라인. 일단 안 낮아지죠.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만큼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시 때 얻어 쓸 때 보면은 예상 컷이 여기 있잖아요. 요 근처에 애들이 이만큼 대기하고 있어. 바글바글 몰려 있어. 조금 늘어나면은 물론 작년에 떨어질 만한 애가 올해는 마지막 추학에서 붙을 수는 있지만 걔가 점수가 예상 컷보다 점수가 이만큼 모자란 애가 아니라 어차피 거기 다 붙어 있는 애들. 그래서 정시 커트라인 떨어지는 거는 뭐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시 지역 인재 얘기했는데 정시 지역 인재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제 지역으로 이사 가기 좀 힘드시죠, 그렇죠? 이사 가도 예, 그러니까 혹시 늦둥이가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 예를 들어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는 일반하고 지역하고 작년 컷이 오히려 지역이 더 높았어. 컷이 더 높았어요. 전남대 일반하고 지역하고 0.04점 그 커트라인 똑같은 거죠 이러면. 충북대 오히려 지역이 한 0.9점 정도 더 높았어요. 뭐 이런 학교도 있는데 조선대 뭐 한 1점 몇 점밖에 차이 안 나고. 근데 보면은 뭐 건국대 일반하고 지역하고 지역 빵꾸 나가지고 11점 떨어지고 경상대 일반하고 지역하고 16점 차이 나고 제주대 14점 차이 나고 커트라인 14점 차이 난다는 건 작년에 어떤 의미였냐면 작년에 제주대 일반 약대 커트라인하고 제주대 지역 의대 커트라인하고 약대 커트라인 조금 더 높았어요. 이 정도 차이 난다. 그래서 정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의대 컷이 뭐 의대, 약대 이런 컷이 이제 의대 컷이 떨어지긴 좀 힘든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의대 지역 이게 수시도 그렇고 지역 인재로 의학계로 붙는 애들, 그다음 정시로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붙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어디 있을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대 약대 지역을 쓰고 뭐 고대 생명과학부를 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시 이런 것들이 늘면 어쨌든 의대 바로 밑에 라인, 치대나 제일 상위권 한의대, 약대 이런 라인들은 얘네들 때문에 초합 많이 돌면은 올해는 정시 때 좀 더 많이 돌거나 빵꾸 나거나 변수가 생기거나 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다. 네, 그래서 자 6평 기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인원이 25학년들 올해 이제 확정된 이제 인원입니다. 의대 그 다음에 의치대에서 누적하면은 이제 한 1,700명 정도 뽑히죠. 그래서 단순 수학 기준으로만 보면 작년에 수학 100분이 100인 애들이 2,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의치대 생각하면은 다맞거나 한 개 틀린 애들까지 100분이 100이에요. 물론 아까 보셨죠 이제 이게 반영 방법에 따라서 가천대 의대는 수학 3개 틀려도 작년에 100분이 99 나와서 다른 것도 100분이 99니까 물론 걔가 영어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데들은 이제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수학 기준으로 줄 세우면 그냥 느낌이 이렇다는 거예요. 수학은 다 맞거나 한 개 틀린 애들 기준이 의지대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의학계열이랑 서울대, 연대, 공대 좀 높은 과들까지 하면은 올해 누적 인원이 4,000명 조금 넘게 뽑아요. 자 100분이 98 그러니까 작년 수능 기준으로 보면은 88점 아까 89점은 100분이 99라고 그랬죠, 그렇죠? 수학 3개 틀린 애들이 전국에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정시 때 의학계열이랑 서울대, 연대, 공대 좀 높은 라인이 한 4,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요 중에서 수시에서 빠진 애들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정시에 떨어진 애들도 있고 하니까 수학 한 3개 정도 틀린 것까지 라인이 서울대, 연대, 공대 좀 높은 과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성한하고 중대까지 하면 이제 7,000명 정도 좀 넘어요. 자 1등급 컷에 1등급 받는 인원이 작년에 전국에 14,000명 지금 중앙대까지 해서 한 7,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서성한이나 중대까지 생각하려면 어쨌든 수학은 1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 물론 이제 수학이 아슬아슬하게 2등급 됐는데 국어가 뭐 다 맞았고 뭐 과탐이 1, 1이고 뭐 이래서 커버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과목도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면은 성황대 중대까지가 어쨌든 수학 1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동홍수까지 가면은 전부 다 2등급 끄트머리선 2등급하고 3등급 사이에 쭉 걸렸다 거기까지가는 나와야 그래도 뭐 홍대 쓰고
이렇게 가고 이 밑으로 가면은 뭐 이제 인서울대기에서 좁는 문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학이 문제죠. 수학이 문제여서 재수는 왜 하죠? 재수는 대학 떨어져서 하는 거지. 근데 재수하는 목적은 거의 한 90%가 과탐 등급 올리려고 재수해요. 근데 지금 이제 수능 때까지 이제 며칠 남았죠? 이제 아직 200일 안 남았죠? 이제 한 100, 며칠이요? 150일이요? 한 5달 정도? 150일 동안 공부를 엄청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이과 학생들이 고3들이 사실은 여기 이제 의치대 여기 붙는 애들 정시대 붙는 애들 중에서 80%가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여기 스카이 공대 붙는 애들 중에서 70%가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지금 당장 내일 수능 시험 봐도 수학 안 틀릴 자신 있는 재수생, 삼수생들이 여기 있는 거죠. 얘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서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사탐론은 저는 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조금 안 해서 이제 열심히 할 거고 게임도 안 할 거고 계속 이제 열심히 해서 이거 올릴 수 있어요. 사탐 자존심 상해서 사탐론 못해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수학도 마무리하고 과탐도 이거 다 맞거나 한 개 틀려야 1등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만드는데 시간이 좀 150일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진짜로 학생하고 좀 진지하게 의논을 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시 넘어갔을 때 좀 이제 정시 작년하고 이제 반영 비율 좀 바뀐 애들이 있는데 이거 좀 살펴보고 성대가 이제 이상한 짓 계속 하더라고요. 진짜. 작년에 갑자기 국어 비율 높이고 영어 2등까지 만점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더니 올해는 자연 A가 있고 자연 B가 있잖아요. 수학은 40%고 자연 A는 과탐이 30%, 국어 20%, B는 국어가 30%, 20%. 둘 중에 반영비 네 좋은 쪽으로 해서 점수 내고 이렇게 하는. 둘 중 A, B 중에서 점수 잘 나온 쪽으로 성적을 써주겠다. 국어를 확 잘 보든지 과탐을 확 잘 보든지 하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과탐 비중이 되게 높았던 학교인데 보면은 수학 35고 과탐 35, 수학과 똑같은 비중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과탐 비중이 25로 확 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국어가 살짝 중요하시고 국어 중요해졌다는 게 아니고 성대랑 한양대는 그냥 수학이 거의 결정을 다 해버릴 거다. 그 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도 국어를 살짝 강화시켰는데 수학을 40%에서 35%로 낮추고 과탐이 35나 들어가죠, 그렇죠? 그다음 연대 같은 경우는 수학 300점이고 과탐 300점이고 고대는 수학이 240인데 국어 과탐이 200점이고 결국 국어 난이도가 그렇게 올해 많이 높지 않을 거라고 하면은 결국은 수학 너 아까 100분이 100라인, 96라인, 88라인 너 수학 2개 틀렸냐, 3개 틀렸냐, 4개 틀렸냐 이거로 기본적인 내 지원 가는 대학이 거의 한 절반 이상 정해지고 나머지 과탐 잘 본 애들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과탐은 이제 사탐하냐, 과탐2로 돌리냐 이제 아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요 배치표는 지금 6평 기준으로 해서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100분위 합입니다. 그래서 국어 100분위 90, 그다음에 수학 100분위 90, 탐구 평균 100분위 90, 합하면 27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점수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과는 기본적으로 수학과 가중치 플러스 표점 반영, 100분위 반영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학교 가면은 얘가 더 점수가 높고 이 학교 가면 얘가 더 점수가 높고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깨 높이 이렇게 보면은 보시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의대 제일 끝라인, 네, 치대에서 제일 낮은데 이제 경희대 이런 데가 의대 제일 낮은 데들보다는 선호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경희치, 서울에 있는 치대 아니면 지방에 있는 치대는 어쨌든 의대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의대가 경희대 한의대는 이제 치대랑 좀 비슷한 라인이고 나머지 한의대는 다 치대보다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약대 라인하고 한의대 라인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정시대는 한의대가 점수권이 더 높습니다. 한의대랑 좀 점수가 비슷하게 가는 약대들은 서울에 있는 좀 메이저 약대들 서울대학대, 연대학대, 중대학대, 성대, 경희대학대, 이대학대 이런 데들만 한의대랑 지방한의대랑 좀 점수가 비슷하고 한의대 다음에 약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의대는 뭐 워낙 본인이 쓰고 싶어하는 애들만 좀 쓰는 경향이 있어서 뭐 건대 수의대지만 사실 서울대 약대 점수 되는데 저 건대 수의대 갈래요 뭐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서울대 라인, 서울대 이제 연고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의대 늘어나고 하면은 서울대 공대 점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 공대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양대 의대가 보통 한 예비 20번 이렇게 도는데 그네들은 다 빠진 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양대 의대 있는 군에서 서울대 의대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 의대예요. 말 잘못했. 그러니까 어쨌든 한양대 의대가 다른 데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한양대 의대가 가군에 있고 나군에 있는 의대들 중에서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 어디로 빠지냐면 다 서울대 컴퓨터 쓰고 서울대 수리과학부 쓰고 서울대 정리정보 쓰고 서울대 자전 쓰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대를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의대 증원되고 하면서 어쨌든 서울대 공대 좀 좋은 과들에 대한 이제 뭐 관심이나 문의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서울대는 핵심이 뭐다? 과탐 투해야 돼요. 과탐 투하 원원에서도 갈 수 있는데 과탐 투하하면 훨씬 유리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과탐 투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이제 노란색 돼 있는 애들 계약학과들. 또 뭐 연대 반도체, 고대 반도체, 고대 차세통신, 뭐 한양대 반도체, 뭐 서강대 반도체. 근데 작년에 이제 원서 쓴 애들 이게 보니까 애들이 고대 정리전자 쓰고 서강대 반도체 쓰고 둘 다 붙어. 어디 갈까요, 애들이? 얘는 이제 SK 뭐 전액 장학금에 SK 하이닉스랑 계약학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고대 전자 붙고 고대 공대 전자기계 신소재 여기 붙고 서강대 반도체 붙고 80%가 여기 20%가 여기. 그만큼 이 첨단학과 계약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더라. 학교 서열을 막 파괴를 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